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은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좀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들 굉장히 또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고민들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채팅과 그리고 전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주신다면 틈틈이 저희가 계속해서 봐드리도록 하고요. 전화 상담도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참여 가능하니까 전화 많이 주셔가지고 고민들을 해결해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놓고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명절 지나고 난 다음 어제는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제가 반등이 나올 때 어제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하나 올려놨었어요. 역발상 투자라는 영상을 올려놨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절 이후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건 기술적 반등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여전히 명절 이후에 크게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특히나 FOMC 연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고, 그리고 명절 전에 빠졌다면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연속되는 경우는 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으나 그게 이어지긴 조금 역부족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왜 그런가 대외적인 요인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환율이죠. 일단 달러 강세가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환율도 1,400원대를 막 뚫으려고 1,390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서 이제 신문 일면에 환율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환율 1,400원 뚫나? 지금 이제 고지다, 큰일 났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신문 일면에 그런 뉴스가 나왔다라는 것은 환율은 이제 꼭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환율은 더 이상 올라간다기보다는 기껏해야 1,400원 터치하는 정도? 제가 예전에도 환율이 올라갈 때 말씀드렸지만은 1,400원대를 살짝 터치할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1,400원을 터치하고 내려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내려간다는 게 1,200원, 1,100원까지 빠지는 게 아니라 살짝 저기서 주춤해서 횡보하거나 머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거 달러 강세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왜 오늘 또 이렇게 주가가 빠졌는가? CPI 지수라고 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굉장히 높게 나왔다라는 거죠. 예상했을 때는 이제는 하락세로 접어든 거 아니었냐? 예전에 9.3에서 8.5까지 떨어졌으니까 이젠 7.9나 7.8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8.3이 나와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물가가 안 잡히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그 내용을 한번 딱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 에너지 가격,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지면서 에너지 가격이 지금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식량 가격 올라, 의료비가 올랐고, 그리고 신차 가격 오르고, 물가가 다 오르고 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택이더라. 주택 비용이 너무 많이 올랐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월세라는 것은 쉽게 올리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올렸을 때 또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 주택 가격을, 주택이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거 쉽게 안 내려가기 때문에 그거를 잡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집값 빠지고 있고 전세값 빠지고는 있으나 월세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게,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 또 월세는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리라고 하는 것을 줄여가지고 물가를 잡을 수 있냐라는 질문에는요, 잡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정말로 복잡 다변한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만 올라간다고 물가가 잡힐 것 같으면 정말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통화정책을 짜는 사람들도 고민이고, 그 통화정책이 짜여지는 동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 인구들이 전부 다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왜 그런 일이 발생이 됐을까요? 라고 하면은 2020년 3월에 양적 완화라는 것으로 돈을 엄청나게 풀었기 때문에 그걸 급속하게 또 잠궈야 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사람도 그렇죠. 온도가 따뜻했다가 차가웠다가 냉탕과 온탕을 너무 왔다 갔다 자주 이렇게 급변한다면, 오늘 온도가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너무 반복하게 되면 그 일교차가 심하다라고 하면서 감기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 하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요. 그런 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통화 정책도 급변하게 되면은 경제에는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한 부작용이, 양적 완화로 생긴 부작용은 급등, 그러니까 거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이제 다시 또 줄여내는 긴축 과정에 생기는 게 바로 폭락, 이 하락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 CPI 지수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아침에 시가에선 떨어졌는데, 생각해보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아니,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가 있을까라고 다시 또 매수세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에서 금리를 0.5% 물 건너갔고 0.75 또는 1%를 올렸을 때 달러 강세가 얼마나 일어나게 될지, 그리고 외화 유출이 얼마나 심해지게 될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신흥국들의 경제가 파탄나게 생겼는데 그 신흥국들의 파탄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될지를 아직은 예측할 수가 없는 범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과한 우려감으로 떨어질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이 내려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요거밖에 안 떨어졌다라는 게 저는 제 생각이고요. 그 말은 나중에 FOMC가 진행이 되거나 그 전후로 해서 아마 큰 충격이 있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여전히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는 서킷 브레이커라는 것이 걸릴 정도로 시장이 아마 급락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큰 충격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왜냐? 지금 세계 경제가 안전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 자꾸 안전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죠. 왜? 뭐 자꾸 올라오는 종목이 있고 뭐 그렇게 크게 빠지고 있는 것 같진 않고 말만 우려감이고 말만 괴롭다고 말만 위험하다고 하지 뭐 벌어진 거 없잖아. 에이 겁만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안일함과 그런 무산일주의들, 방심 그런 것들이 한번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FOMC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아마 9월에서 10월 정도면 방향성을 정하는 어떤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위쪽으로 돌파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한다면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차트의 쌍바닥의 고점이죠. 2,550포인트 언저리를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저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추가 상승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면 좋아요. 그래서 저기가 위쪽으로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아래쪽으로 이렇게 충격을 주면서 밑으로 빠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이 자리, 여기 제가 이렇게 빗금치고 있는 이 자리에서 그냥 지켜봐야 되는, 관망해야 되는 자리라고 봅니다. 결국은 위아래로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요. 2,550포인트와 2,270포인트가 어떤 식으로 방어가 되느냐, 어떤 식으로 돌파가 되느냐를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돌파가 된다면은 그러한 제가 이야기했던 우려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상승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돌파 매매 관점으로 당분간 상승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2,80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상승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변곡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이 자리 저점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이제는 패닉셀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밀리게 되면은 2,000까지 밀릴지 1,800까지 밀릴지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이 자리가 밀리게 되었을 때는 어디까지 빠지는지 보고 매수해야 되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 지금 요 2,400포인트에서 뭔가 베팅을 하기에는 어정쩡한, 어중간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베팅에 우리가 레이스를 걸자.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다라고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망세를 유지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뭔가 산다라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홀딩해서 그냥 기다린다. 그리고 현금을 들고 기다린다는 게 맞고 손실까지 각오하고 팔까요? 라는 질문에도 마찬가지로 내려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모든 이야기했던 것은 우려감들인 거죠. 우려가 현실이 될 때 하락을 하는 거지 현실로 이어질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기간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좀 뒤라고 한다면 일단 올라가고 난 다음에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괜히 하락 배팅 걸어놨다가 손해보는 일이 발생되겠죠. 특히나 인버스 사시는 분들이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버스는 미리미리 샀던 사람들이 즐기는 거지 지금 와가지고 사기엔 늦었다. 그리고 손절하는 것도 미리미리 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지금은 손절하기에는 손절이 아니라 손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매수는 안 하는 것이 좋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어찌됐든 이러나 저러나 매수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건 맞는데 여러분들 종목 중에는요 사도 되는 종목이 있고 사지 않아야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추가 매수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잘 모르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거 지금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를 받아보도록 합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빛소프트요. 한빛소프트고요. 한빛소프트 매수가 6,600원에 2%인데요. 네.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목표가가 올라오게 되면 얼마까지 올라오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제 상담을 많이 보셨으면은 제일 이제 의미 없는 질문들만 하셨어요.
언제 뭐 얼마나 올라올지 궁금하다. 그거는 뭐 답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인데 질문을 받은 거고. 그리고 제가 이 주식을 아는 사람들 머릿속에서 지워야 되는 단어라고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아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지금 듣다 보니까 이 5글자를 적고 계실 겁니다. 뭐냐면 지금이라도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이라도라는 말은요, 주식을 아는 사람들 머릿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지금이라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해야 될 때가 있었던 거지 이제 와서 지금이라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주식만 그런 게 아니라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도 보면은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할까요? 라고 하는 게 뭔가 안 통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도 그렇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제가 아까 시황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손실이 나는 것도 손절하는 것도 맞지도 않고요. 그리고 비중이 2%밖에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이거를 뭐 손절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간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그럼... 기업도 일단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2,700원대에서 자리를 잡을 수는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적자가 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올해는 또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적자가 나는 기업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흑자로 돌아서면 그게 주가가 올라가는데 엄청나게 큰 원동력이 되거든요. 근데 적자가 너무 지속이 되고 있거나 사업의 발전성이 없는 기업을 투자하고 있을 땐 좀 적자는 피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업은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게임을 유통시키는 회사였기도 하고 한데 이제 그런 쪽보다도 이제 드론 쪽으로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요. 투자 회사 쪽으로 이렇게 많이 변환이 되고 있어가지고 게임주이자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확장 가능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좀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홀딩했다가 여기 아래쪽에 2,700원 자리 잡으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갈 때 득 보는 게 낫겠다. 비중 한 10%까지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아니라 아직 시장도 자리 안 잡았고 종목도 자리를 안 잡았으니까 적어도 2,500원에서 3,500원 사이 즈음에 이 자리쯤에서 한 6개월 정도 버텼을 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은 머릿속에서 지우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2,500에서 3,500원 사이에서 6개월 정도 버텼을 때 예, 그렇게 하라.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라가 아니라 네. 전화를 달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카카오 뱅코요. 카카오뱅크요? 예, 네. 매수권한 비중이요? 26,500원에 20%요. 사실 이유가 있으실까요? 바닥일까 하고 샀는데, 바닥일까 하고 샀는데 바닥이 아니면 손절하면 돼요. 네, 간단하죠, 그죠? 예, 네,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파서 김밥 한 줄 먹을까 싶어서 밥집을 찾고 있는데 들어갔는데 구두집이면 거기서 구두집에 가서 밥 내놔라고 합니까? 아니면 나가야 됩니까? 글쎄요. 아니, 글쎄요가 아니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밥이 먹고 싶어요. 배가 고파요. 그래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우리가 밥집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밥집을 예. 찾으러 갔는데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를 갔더니 옷을 파는 곳이네요. 옷을 팔아요. 옷. 밥이 아니라 옷을 판다고요. 옷. 거기 들어갔는데 예. 우리가 거기서 밥 내놔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옷집입니까? 하고 나가면 됩니까? 이것도 글쎄요인가요? 예, 나가야죠. 나가야죠. 그죠? 예. 밥집이 아니면 밥집 찾으러 또 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냐면 너무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뭐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요. 바닥인 줄 아닌데 바닥이 아니면 그냥 손절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이게 너무. 근데 사람들은 바닥인 줄 알고 사놓고 밑으로 밀리면 그걸 그대로 보고 있고 가만히 그냥 들고 있으면서 어째야 되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뭐 바닥인 줄 알고 사시는 거 좋아요. 그렇게 매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저도 그렇게 매매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이 24,800원짜리가 지난 저점이잖아요. 그죠? 예. 이 지난주 수요일이 24,800원짜리를 저가, 종가로 이렇게 찍어놨던 자리이기 때문에 저 자리가 밀리면 그냥 손절하시면 돼요. 예, 간단합니까? 예, 예. 바닥일 것 같으면 저 자리를 안 무너뜨릴 거 아니에요. 그죠? 지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 자리 안 지키고 밀리면 뭐 하면 된다?
손절하면 됩니다. 던지면 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뭐 지금 추세 전환이라는 거 엄청나게 상승을 크게 하긴 힘든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3만 원 정도 자리를 목표가 또는 2만 9천 원 자리를 목표가로 잡으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2만 9천 원을 목표가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닥이 아닐 때 손절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만 4,800원 자리가 무너지면 손절하시는 걸 각오를 하시고 그냥 들고 가시면서 올라올 때 29,000원 이상에서만 절반 매도 하시든 아니면 수익을 청산하시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나노 CMS와 48,000원에 10%예요. 나노 CMS고요. 예. 얼마요? 48,000원이요. 48,000원에 10%. 뭐 사신 이유가 전에 20% 해갖고 39,300원에 반을 팔았거든요. 네. 그러고 손해보고 파셨네요, 일단은. 예. 팔고 반을 들고 있는데 자꾸 내려갔어요. 뭐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면? 아니 너무 많이 내려가서 그 아니요, 정도 사신 올랐을 이유요. 때. 사신 이유. 아, 사신 이유 살 때는 그 뭐 코로나 그거 뭐 3일 램프를 해서 갖고 TV에서 추천을 해서 샀거든요. 살에서. 코로나 3열 램프가 진짜로 있으면은 지금 코로나 확진자 다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문, 사기 이런 것들에 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주식시장은 테마가 판친다라고 하거든요. 테마가 뭐냐면 그냥 뜬 소문들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기도 해요. 말도 안 되는 건데도. 근데 사람들은 그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해 보려 하잖아요.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해드렸던 게 에디슨 EV라고 하는 회사가 쌍용차 인수한다고 할 때, 그리고 쌍방울, 광림 이런 회사가 쌍방울 인수한다고 쌍용차 인수한다고 할 때 돈도 없는 회사가 무슨 인수를 하느냐. 근데 KG가 나섰을 때는 제가 KG는 돈이 있는 회사니까 인수가 가능하다. 근데 다른 기업들은 택도 아니다. 주가만 급등하고 있으니까 사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 걔들 다 주가 조작이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3열 램프 진짜 방송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헛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갖다가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던 걸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완전 사기당한 거랑 마찬가지의 상태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이걸 추천한 것도 전 이해가 안 되고 이걸 사신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추천하는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둘 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거기 들어가 갖고 하는데 이거를 추천을 해갖고. 아니 그러니까요. 사라고. 둘 다 이해가 안 된다고요. 저는 산 사람도 이해가 안 되고. 아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램프를 만들었으면 지금 코로나가 없어졌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램프가 이게 바이러스라는 걸 이해를 또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램프로 바이러스 못 없애요. 바이러스랑 균이랑 차이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해도만 조금 있었으면 이런 데 속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거품이었고 이걸 추천한 사람들이나 이걸 사신 사람들이나 둘 다 무지에서 생기는 일이다라고 저는 결론 내리고 싶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내 돈은 내가 지키는 거기 때문에 추천하는 사람들이 무지한 건 내 알 바가 아니고 나만 똑똑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공부하세요. 제발. 이거는 지금 당장에 뛰어 올라갈 가능성은 지금은 적어요. 근데 한번 코로나 테마는 영원히 코로나 테마는 아니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코로나 테마가 되는데 추석 지나고 나니까 확진자가 어때요? 다시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예.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할 때마다 얘는 바닥에서 튀어오르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2만 원대에서 3만 원대에서 막 꿈틀꿈틀 거리잖아요. 요즘에. 그죠? 예. 그래서 이 확진자가 늘어나는 틈을 타서 한 번 정도 더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걸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들끼리 용어로 설거지 단계라고 표현을 해요. 그 설거지 단계 때 설거지 당하지 마시고 같이 나와야 돼요. 설거지 하고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 물량을 깔끔하게 싹 이렇게 헹궈가지고 딱 버린다 생각하고 한 번 튀어 오를 때 그때 4만 원대에서 한 매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까지 튀어 오를 것 같으니까요. 그때 정리하시고 다시는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시청자님 생각만 조금 해보시면은 안 속을 거예요. 이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에 속았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죠? 예. 코로나 3열 램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그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속지 마시고 주식은 좀 상식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가격에까지 올 수 있겠네요.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확진자가 일단 확 늘어나면서 예. 얘들이 한번 더 튀어 올라와 주면 그렇게 되는 건데 올 수 있겠네요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해결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면은 사실 요 종목을 한 10,000원대까지 내려갔을 때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한번 튀어오르기를 기다려보자.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나면 참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시청자님은 확진자가 많이 기다리길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한국 사람으로서 참 안 된 건데, 그죠? 근데 시청자님은 확진자가 500만 명까지만 늘어나길 그냥 기도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종목 사셨으니까. 그러면은 막 손해보고 한 3만 원. 네, 그런 의견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오크레마라는 종목이 궁금합니다. 네오 크레마요. 크레마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 10,000원이고 비중 50%요? 10,000원에 50%요. 한 번 수익이 났는데 안 팔은 뭐 언제 사신 거예요, 이거? 이거 한 2년 조금 안 됐어요. 2년요? 네. 그럼 한 번도 수익을 판 적이 없어요? 네네. 왜요? 더 오를 것 같아가지고 안 팔았어요. 네. 이번에 한번 겪어보니까 어때요? 좀 많이 아쉽죠? 네. 그럼 다음번에도 이럴 거예요? 안 그랬으면 쉽죠, 그죠? 네네. 네. 주식을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커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 목소리를 들었을 때 뭐 저랑 동년배나 아니면 저보다 좀 어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주식을 일찍 시작한 거 좋아요. 그리고 수익을 한번 내봤던 경험을 가졌던 것도 좋아요. 근데 이 경험을 토대로 성장을 해야 돼요. 이거 지금 수익 안 냈다고 해서 시청자님 인생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 만약에 3만 원에 팔았다고 해가지고 시청자님이 재벌 되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회도 아니었고 어마어마하게 잃은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쉬워할 것도 없고. 그런데 지금 시청자님이, 제가 연세는 몇 살인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평생 살면서 주식할 날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네네. 이 한 번의 경험 때문에 그 앞으로의 시간이 다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면,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은 앞으로 인생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네. 네, 저는 주식을 내 인생을 바꾸는 도구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앞으로 가면서 같이 가는 동반자의 역할로요. 지금 이거 뭐 한번 뭐 어떻게 했다고 1억 천문 생기는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평생 돈을 버실 거고 직장을 다니실 거고 그렇게 생기는 목돈으로 돈을 굴리실 거고,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느껴야 되는 건 수익은 있을 때 팔아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네네. 더 올라가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못 팔았을 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주식에서 수익이라는 것은요, 올라올 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팔았을 때 더 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팔아야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혹시 그럼 한 5만 원 정도 다시 갈까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닌데. 아니, 지금 이제 5만 원까지 또 기술을- 왜 나오는 건데요? 갑자기 또 화가 갑자기 났는데. 아니, 주식을 왜 그렇게 하세요? 5만 원까지 왜 가요, 이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공부를 거의 안 하신 것 같아요. 주가라는 게 한번 튀어오르고 난 다음에 또 올라가겠지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한 번 시세를 내면은 우리 그 장작불 불태우고 난 다음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마른 장작에 불을 딱 지피고 나면은 그 어때요? 장작이 마른 숯이 되겠죠, 그죠? 네. 거기 불 태워집니까? 잘 안 돼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무를 캐가지고 또 장작을 또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한번 튀어오르게 되면 재료가 있기 때문에 튀어올랐다라고 하고, 그 재료는 기름, 연료랑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를 가야 돼요.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서 주유소를 찾고 기름을 넣고 나중에 뒤에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어떤 재료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름 10,000원치 넣을 수 있는 거고 기름 만땅 넣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거에 따라서 5만 원까지 갈 수도 있고 2만 원까지 갈 수도 있고 15,000원까지 올라올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5만 원까지라는 거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수익이 났을 때 안 챙긴 걸 아쉬워야지 요게 또 5만 원까지 갈까요 하고 이 종목에 목숨 걸지 마라 이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을 또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네. 이 종목은 그렇게 막 욕심내지 마세요. 이제 한번 시세를 내고 빠진 종목이고 다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게 뭐 엄청나게 튀어 올라갈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아요. 이것도 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뭐 엮여가지고 올라간 것 같은데 매출이 뭐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얘가 지금 여기서 뭐 엄청나게 뭐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바닥에서 그냥 기껏 해봐야 횡보겠지. 그러면 지난번에 수익 났을 때 못 판 거를 아쉬워하시면서 다음번에는 내가 매매를 하고 있다가 올라오면은 판다라는 그런 개념이 더 중요하다는 이 말이에요. 네네. 이 종목으로 왜 목숨을 걸라 그래요? 이걸로 앞으로 뭐 평생 할아버지 될 때까지 들고 갈 겁니까?
앞으로 매매를 계속 하셔야죠. 이거는 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냥 수익 난 거 없다 생각하시고 다시 10,000원 내려오면 이건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반등 나오면은 박스권으로 15,000원까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음번 15,000원 올라올 때 타협 보고 수익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목을 또 이런 식으로 사셔가지고 수익 냈을 때 파는 걸 연습을 하고 그렇게 수익을 여러 번 내다 보면 복리로 돈이 굴러가고 남들은 주식 안 하는 사람들은 맨날 평생 일해가지고 돈 모아야 될 때 시청자님 다르잖아요, 인생이. 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게 팔고 수익을 쟁기고 팔고 수익을 채우고 팔고 수익을 채우고 해서 내 목돈을 자꾸 불어나게 해야지 무슨 여기에 부경화가 생길 거라고 네오크레마가 뭐 얼마나 대단한 기업이라고 여기에 뭐 그렇게 5만 원을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매도하시길 바라고 저는 15,000원 매도가 드리고 10,000원까지 내려가더라도 팔 이유는 없다. 그냥 홀딩하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이고,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원익 IPS요. 원익 IPS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1,600원에 20% 갖고 있습니다. 31,600원 20%. 예, 말씀대로 이거 잘못 샀다 생각하고 지금 이것만 그냥 갖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현금으로 갖고 있어요. 아직 하지 잘했습니다. 않고요. 아, 80%는 현금이에요? 네네. 아, 브라보. 베스트입니다. 정말 좋아요. 저는 현금 지금 50에서 80% 정도는 들고 있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뭐 일단 잘못 샀다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해야 되는 건 지금이라도 손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이라도라는 말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면 안 했지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는 뭐 해야 되냐면 제발 가만히 냅두세요. 네. 더 이상 나의 주식에 손을 대지 마세요. 돈에 손을 대지 마세요. 네. 주식도 사지 마시고 현금도 뭐 어떻게 하지 마세요. 네. 팔지도 사지도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말씀대로 하고 있어요. 예,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하는 사람들이 자꾸 종목만 생각하고 대충 운만 있으면 지금 종목 하나만 잘 잡으면 바닥인 것 같은데 대충 사면 어떻게 수익 날 것 같은데 뭐 하나 괜찮은 종목 없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시장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네. 이 시장 전체가 안 좋기 때문에 뭘 사든 간에 잘 안 되는 시장인데 사람들 자꾸 뭔가 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이 시장 끝나고 나면 좋은 시장이 오는데 왜 지금부터 사서 고생을 하고 괴롭게 고통을 받아야 되냐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네. 뭐 지금은 안 사도 되는 시기에 사신 거예요. 이거 지금 31,600원 같으면은 한 두세 달 안에 사신 거네요. 그죠? 예, 예. 안 사도 되는 시기에 사셔가지고 사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더 이상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이건 냅두세요. 80% 현금이 있다면은 이거 처리가 가능해요. 원익 IPS라는 이 기업은요,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기업이어가지고요, 22,000원까지 혹여나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안 좋으니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얘가 잘못된 게 아니라 시장이 안 좋으니까 내려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반도체 업황도 지금 안 좋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좀 안 좋아질 것 같으나 그래도 그거랑 별개로 주가가 내려가면은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반등의 힘을 이용할 거란 말이에요. 이 네. 업황이 좋고 안 좋고는 우리가 주식하는데 별로 상관없습니다. 가격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2만 원대나 2만 한 1,000원, 2,000원 하여튼 2만 원대 초입후까지 밀린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시청자님이 현금이 많으니까. 네. 주식이 많으면 아이고 괴롭습니다이지만 현금이 많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더 싸게 더 많이 살 수 있게 해주네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22,000원대가 내려오게 되면은 오히려 추가 매수를 조금 과감하게 50%까지 늘려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22,000원까지 내려가지 않고 시장이 제 생각만큼이나 좀 안 좋아서 만약에 지수가 1,800이라든지 2,000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뭐 정말 불미의 사고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아마 2만 원도 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뭐 네. 해야 될까요? 추가 매수해. 그렇죠. 맞습니다. 내려왔을 때 그게 기회인 거지.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걸 잡으셨으니까 좀 마음이 아프네요. 아, 예. 네, 이런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종목보다 중요한 건 시장이다라는 것을 조금 깨닫는 어떤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그냥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요건 2만 원 초입부까지만 지켜보자. 만약에 2만 원 초입부까지 안 내려오고 26,000원대 여기서부터 자리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자리 잡고 추가 매수를 좀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급할 거 네. 없으니까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강연의 일정이 조금 바뀌었죠. 매주 막 오후 8시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주식 챔피언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가지고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 어떤 내용들을 강의하는지 궁금하시다면은 꼭 들어와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들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미약품입니다. 지금 요즘에 바이오 관련주가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갭상승 후에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이런 차트는 상승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저는 좀 우리 많은 분들께 초보자분들께 제가 경고 또는 뭐 조언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중에서 공식화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주식을 자꾸 쉽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뭔가 이런 차트가 나오면은 공식처럼 A는 B다 이렇게 막 해석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갭 뜨고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이 현상은 상승할 수 있나요? 하락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솔직하게 말하고 뭐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상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대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점쟁이처럼 막 이거 나오면 어떤가요? 스위치처럼 이거 누르면 올라가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차트 분석을 하니까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왜? 자꾸 어려운 걸 쉽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쉽게 배우는 건 맞는데 어려운 걸 쉽게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이게 뭐냐? 사람의 마인드도 그렇잖아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그냥 볼을 긁으면 쟤는 화난 거다라고 그렇게 단정 지어버리면 좀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공식을 만들어버리면은 사람 사는 게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변수가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차트가 갭 떴다가 음봉 빠졌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라는 질문하는 게 옳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갈 수 있는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갈 수 있다 쪽인 것 같아요. 왜냐? 주가가 바닥에서 이거는 뛰어오르려고 시도를 했다라고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 시도를 했다가 그 날이 아니었는갑지. 우리가 내가 춤출 차례인가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눈치 싸움 같은 거 있잖아요. 눈치 게임 같은 거 1, 2, 3, 4 하고 있는데 내가 이번에 내 차례인가 했는데 누가 5 하면 다음번인갑다 하고 조금 삭혀야 될 때가 있죠. 그런 거예요. 지가 올라가려 했는데 날이 아닌갑죠. 그래서 올라가려고 하는 건 시도가 있다. 그 말은 지금이 아니었던 것 뿐인 거지 뒤에 올라가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제약바이오 요즘 분위기 좋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역시나 하반기에 계속 제가 좋을 거다. 셀트리온 그때 뭐 영업이익이 어쩌고저쩌고 회계분식이 어쩌고저쩌고 할 때 제가 저거는 바닥을 잡는 신호다. 그러니까 갖고 가는 게 낫다 했는데 셀트리온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는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그대로 홀딩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 말 듣고 더 사시는 건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오히려 밑으로 밀려 내려간다면 27만 원대 비중을 한번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늘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뭐 장대 음봉 하나, 캔들 하나의 의미를 두지 마시고 이 주가가 위치하고 있는 가격대를 보시고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라는 조언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매수가가 17,100원에 10% 정도를 이렇게 매수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추매도 될까요? 아니죠. 추매할 이유가 전혀 없죠. 왜? 주가가 아직까지 바닥 잡은 것도 아니고 추세 돌파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역시나 시장이 바닥 잡은 게 아닌데 왜 자꾸 추매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뭐 잘 안 보시는 분인가 봐요. 추매는 바닥을 잡았다 싶을 때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빠질 것 같다 싶을 때야 되는데 뭐가 안 빠질 것 같은 자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저점에 다가가고 있는 이런 자리에서 안 빠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건 되게 웃기지 않을까요? 안 빠지는 걸 본 것도 아니고 말이죠. 미래 선 것도 아니고 말이죠. 여기서 왜 추가 매수를 합니까? 할 이유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안 된다 말씀드려보고 싶고 시장이 밀린다면 역시나 12,000원대에서 만원 사이까지 밀릴 수 있고요. 시장이 괜찮으면 이 자리에 바닥 잡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잡는지 안 잡는지 보고하면 된다. 뭐 급할 거 없잖아요. 급한 돈이면 주식하면 안 됐고 그 돈으로 급한 돈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한 2, 3개월 정도만 지켜보자. 2, 3개월 뒤면 저는 지금 시장이 뭔가 바닥을 잡거나 변화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파트론입니다. 9,400원 50원대 15% 정도 매수하셨는데 홀딩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일단 파트론이라는 기업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홀딩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실적이 나쁘진 않거든요. 거기다가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거는 뭐 5G용 부품부터 해가지고 뭐 웨어러블 사업, 카메라,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지금 판매량이 좀 줄고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잘 팔려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아이폰도 지금 새로 이렇게 나왔는데 인기가 괜찮다고 하고 삼성 폴더블 폰도 걱정은 많았는데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고요. 스마트폰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기가 많을 가능성은 전 높다고 봐요. 그리고 스마트폰의 혁신이 점점 일어날 시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저점이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 홀딩에 넣는 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비중이 15%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6,900원이 지난 저점이에요. 코로나 때 저점이거든요. 그래서 6,900원이 이번에도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은 상황을 살피고 시장을 좀 살피고 여기서 추가 매수하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그 추가 매수를 자꾸 이렇게 제가 뜸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우리 횡단보도 건널 때 파란불 바뀌었다고 냅다 뛰쳐나가면 좀 안 되지 않을까요? 차가 갑자기 이렇게 지나가는 차도 있을 거고 꼬리 물게 하는 차한테 막 치여가지고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예요. 파란불 바뀌었다고 했을 때 지나가도 되긴 한데 파란불 바뀌었을 때 좀 살피고 가면 안 됩니까?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시장이 자리를 안 잡았다. 매수의 기회가 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파란불이 바뀌려고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뛰쳐나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빨간불에서 지금 파란불 바뀔랑 말랑 할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기다렸다가 6,900원이라고 하는 저런 아주 좋은 저점 자리를 준다면은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해서 비중을 저는 30% 이상까지도 늘려도 괜찮겠다라는 조언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상담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고 전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세트랙 아이요. 네? 세트랙 아이. 아, 세트랙 아이요? 네. 매수가는 비중이요? 45,555원의 10%요. 우주 산업에 속았네요? 네. 뭐 근데 우주 산업이 끝난 건 아니라서 좀 장난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언젠간 올라가요. 네, 장난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객관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들고 있으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우주에 이제 막 위성 쏘고 달에 또 쏠 계획이 있고 이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 한번 해본다면 좀 초장기로 봤을 때는 투자 가치는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싸게 사서 들고 가는 게 장기로 보든 단기로 보든 유리한 게 아닌가. 네, 그게 중요한 거죠. 뭐 한다고 네. 비싸게 올라왔을 때 사가지고 내려갔다가 고생해가지고 바닥 다시 잡고 다시 올라가고 재건 사업 해가지고 끌어올릴 그런 걸 생각하냐라는 건데 아까 그 상담했던 저기 뭐냐 네오크레마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주가가 한번 뛰어 올라오는 건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 아파트 있잖아요. 아니면 건물, 빌딩 네. 그런 것들 짓기 전에 어때요? 땅 다지는데 엄청 오래 걸리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건물 지어 올라가면 어때요? 빨리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네. 그 올라간 걸 무너뜨리는 작업이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붕괴시키고 나면 바로 건물이 또 세워질까요? 폐기물 또 좀 처리해야 될 거고 좀 다시 그죠. 또 다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예, 그렇죠. 그 말이에요. 주가가 한번 급등했다가 빠지게 되면 다시 올라오는 데까지 시간이 원래 좀 걸려요. 바로 뭐 1년 뒤에 뭐 6개월 뒤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사이클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클이 네. 길면 5년, 10년이 걸리고 짧으면 2년 정도, 3년 정도 걸리게 되는데 얘는 네. 지금 아직까지 내려가고 있는 이 중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면 내려가고 해도 있죠. 안 되겠네요. 2만 아예 원. 그러면 안 되죠. 추매하면 절대로 안 되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2만 원대로 깨지는 거 보고 또 연락을 드린 거거든요. 2만 원대가 깨지는 걸 보고요. 3만 원 깨지는 거 보고. 네, 그 제 방송 많이 안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하는 것 중에 저점 깨지는 종목은 손절하든가 절대로 추가하면서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점이 근데 그 깨졌다라는 같이- 말은 추가 하락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라 생각하신대요. 계단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늘 보면서 계단을 걷고 있어요. 그러면 계단이 끝났다 생각하고 평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에 뭔가 땅이 없으면 그대로 걸어가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멈춰야죠. 네, 근데 발의 느낌이 좀 뭔가 훅 빠지는 느낌이 들었으면 어때요? 빨리 주변을 뭘 잡든가 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빠지는 거 보면서 여기는 바닥이 있을 거야 하고 막 점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주가면서 한다는 게. 네. 무너졌잖아요. 바닥일 것 같으면 안 무너졌겠지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무너진 건데 왜 자꾸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지 저는 시청자들이 이해가 안 돼요. 바닥이 저점이 깼잖아요. 깼으면은 깨진 거지 뭘 저기가 바닥입니까? 바닥일 것 같았으면 여기 안 깹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하나 빠진 거 가지고 바닥이 깼다 안 깼다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바닥일 거라 생각했던 지난 저점을 무너뜨리고 내려간 건 현실이고
여기서 만약에 올라오면 지키려고 했구나가 되는 거지만 안 올라오면 깼구나가 되는 자리인데 여기서 베팅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러니까 도박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켜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은 오히려 저 아래쪽까지 2만 원까지 밀리게 될 텐데 거기까지 빠지면은 이제는 아마 바닥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고요. 여기서 단기 2만 바닥 원쯤이요? 잡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2번, 3번 정도 확인을 더 해야 돼요. 3바닥 정도는 확인해야 돼요. 여기는 어정쩡한 단계거든요. 3만 원대는 어정쩡한 단계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좀 어정쩡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게 낫다. 어쨌든 이거는 단기적으로 어떻게 손을 대가지고 탈출하기는 힘들고요. 장기적으로 네. 봐야 돼요. 그래서 내후년 정도를 목표로 잡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 내후년에 본전 찾는 각오를 일단은 먼저 하시는 게 좋은데 본전을 잘 찾기 위해서는 가격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걸 잡을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이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차트 분석을 조금 더 심도 깊게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은 모든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 할 겁니다. 저점 깰 때 제발 좀 사지 마세요라는 말 할 거예요. 저점 깰 때 사라는 전문가였으면 그 데리고 와요. 이거 사기꾼이에요, 완전히. 아시겠어요? 예. 네, 저점 깰 때 사는 건 없습니다. 그런 매매 방법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점 깨지는 것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다가 깨졌네, 깨질까, 안 깨질까 살짝 지켜보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계속 지켜보다가 안 깨지면은 그때 다시 연락드리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안 깨지면 살까요? 했으면 제가 또 한 번 더 화냈을 거예요. 안 깨지면은 연락을 주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그때 환경이라든가 시장 상황들을 파악을 해서 바닥일까 아닐까를 연구를 해봐야 되죠. 네, 그래서 네. 지금 여기는 바닥이다, 아니다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같이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이 자리는 아닌 것 같다라고 전 조언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존경합니다, 멘토님. 아, 아닙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마트요, 13만 5천 원에 10%입니다. 이마트를 13만 5천 원에 10%예요. 10%. 현금은 있으세요? 꼼짝도 안 하네요. 꼼짝은 하고 있어요. 밑으로 쭉쭉 빠지고 있죠, 그죠? 네, 네. 밑으로만 계속 갑니다. 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특히나 대형주들은요, 시장 안 좋으면은 꼼짝을 못 해요. 대형주들은 원래 그래요. 그 어저께도 대형주들은 장이 좋았는데 뭐라고요? 천원 어저께 장이 좋았잖아요. 아니, 어제 하루 좋은 거랑 1년 내도록 안 좋은 거랑 비교를 하시면 안 되죠. 그죠? 네. 아니, 지금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장이 좋은 적이 어제 하루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 하루 좋은 게 뭐가 어제도 천 무슨 원밖에 의미가 안 있을까? 올라가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어제 하루가 좋았다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좋은 거, 저는 어제 아유, 답답해 죽겠어요. 좋다는 생각 전혀 못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방금 상담했던 세트레가이도 그렇고 지금 시청자님도 그렇고 내가 물려있으니까 마음이 급하고 답답하다 생각하니까 빨리 뭘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빨리빨리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뭔가 주가가 조금 시장에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하고 조바심인 거고 그냥 옹졸한 생각인 거예요. 그냥 그게. 주식은 좀 대범하게 여유 있게 대차게 해야 되거든요. 네. 시장은 아주 이렇게 천천히 흘러가는데 우리 그 산을 한번 바라보세요. 밖을 보면 우리나라 강산 얼마나 푸르게 이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산을 보면서 저 빨리 가 낙엽이 졌으면 좋겠다. 하루 만에 변해라 뿅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닌데요. 그건 아니고 꽃이 폈으면 좋겠다. 벚꽃이 펴라 뿅. 안 피네. 오늘 날이 축축한데. 오늘 차가운데. 벚꽃 안 피나. 안 피네. 이러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강산은 늦게 변하잖아요. 그죠? 강산은 늦게 변하는데 뭘 주가를 빨리 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가는 원래 천천히 가요. 그거를 네. 우리가 인정을 못 하다 보니까 마음이 괴로운 건데 제가 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해 드리냐면 제가 괴로운 게 아니라 시청자님이 하루하루가 괴롭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옹졸해져 가지고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천천히 움직이는데 내가 빨리 변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마트라는 기업뿐만 아니라 대형주들 특히나 시가총액 막 1조 넘어가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진짜 원래 느려요. 아주 느려요. 네. 올라오기까지가 네. 시간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네. 이런 기업들도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지금은 시장이 아직까지 바닥을 안 잡았는데 저는 조만간 잡을 거라고 봐요. 그 모양새가 궁금할 뿐인 거거든요. 한번 저점을 네. 확 깨면서 밑으로 쫙 시원하게 빠졌다가 올라오는 바닥이 만들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횡보하면서 쓰리바닥, 포바닥 만들면서 콘크리트 바닥을 만들어서 올라가려고 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청자님과 저는 지금 2022년에 9월에 어느 날을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지 미래에서 온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요. 다음 바닥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같이 한번 지켜보자라는 걸 제가 시황 설명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그 시장이 바닥을 잡을 때 시원하게 먼저 8만 원, 6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게 될지 아니면 여기서 버틸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여기서 한번 심하게 빠지든 버티든 저 윗자리 17만 원대까지는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시간을 두고 가면 되는데 시청자님이 지금 13만 원에 사놨지만 만약에 6만 원까지 빠졌을 때 매수하신 금액만큼 사시게 되면 매수가가 아마 8, 9만 원까지 떨어지는데 그때 17만 원까지 올라가면 2배 수익 나는데 13만 원보다 낫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요. 편하게 마음을 가집시다. 강산 바라본다 생각하고 본업에 충실하시거나 가정에 충실하시는 게 맞아요. 네. 이마트는 편안하게 바라보실 기업이고요. 지금 이제 식량 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한 그 중요성, 유통기업들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홀딩했다가 가격 메리트만 주어졌을 때 사면 된다. 그러니까 당장 눈앞을 보지 말고 천천히 지켜보는 것이 맞다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멘토님, 저 얼마쯤에 추매 가능할까요? 저는 이왕이면 이거 5천 원까지 빠졌으면 좋겠는데요. 5천 원까지 2만 빠지면 저도 5천 제 인생을 걸어보려고요. 이마트에. 네, 있는 돈 없는 돈 대충까지 다 받아가지고 사버리려고. 5천 원이 이마트가 5천 원인데 안 살 수가 있습니까? 네? 아니 멘토님 25,000원요? 아니요, 5천 원. 5천 원까지 빠지면 말도 있는 돈 안 없는 돈 다 되니까. 털어 사야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싸게 사면 좋다라는 인식을 가지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처음 산 가격은 의미 없습니다. 추가매수 하면 어차피 바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시고 추가 매수는 시장 빠지는 거 보고 결정하자라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LG에텍 33만 원에 30%거든요. 다시 한번 종목명 말씀해 주세요. LG 이노텍 LG 이노텍 33만 원에 30%. 33만 원에 30%요. 예. 이런 자리가 상담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상담을 했을 때 제일 욕을 많이 먹는 자리예요. 예.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주가가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기업들이 있고 이런 자리에서 꼬꾸라져가지고 고점 만들어서 그냥 막 저기 밑으로 막 빠지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고점이 될 수도 있고 상승이 한번 남았을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고점으로 올라와서 횡보하고 있는 기업들은 상담을 했을 때 저는 왜 되도록이면 팔아라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더 그래요? 올라가면 무조건 욕먹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그거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이런 자리 잡아가지고 고생하는 것보다 팔아가지고 올라가는 거 배 아픈 게 훨씬 나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올라가는 지금 걸 이제- 놓치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물리기 시작하면요. 답이 안 나와요. 몇 년을 고생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점에 잡아가지고 올라가는 거 기다리는 게 낫지 고점에 잡아가지고 내려갔다 올라가는 걸 기다리는 건 좀 바보 같은 행동 아닐까요? 근데 맞잖아요. 뭐냐면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연말에 이제 수혜가 많다고 그래서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럴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시세를 낼 수 있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이건 업황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바보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바보 이론이라고 그래요. 나보다 더 바보가 비싸게 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걸 더 비싸게 사줄 바보가 있을지 없을지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리는 저점 대응 라인을 잡아놓고 손절 라인 잡아놓고 어디 내려오면 팔겠다라는 그런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전망을 보고 가져가는 홀딩하는 자리가 아니라 뭐 33만 원이면 33만 원, 내 본전 내려오면 다시 팔 거야라는 어떤 기준 잡아놓고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33만 원 밀리면 손절, 38만 원까지 올라오게 될 때 박스권으로 상단부에서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고 절대로 홀딩하지는 말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 맞춰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LG 이노텍과 같은 이런 기업들을 잡아가지고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베팅을 하시고 도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주가라는 건요. 내려갔으면 올라가는 거고 올라갔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간 게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내려가는 경우들이 더 많고 거기에 물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그런 경험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올라간 종목 사지 마시고 내려가 있는 종목을 사는 습관을 들이시고 지금은 그 어느 것도 사면 안 된다. 그 어느 것도 팔면 안 된다는 것만 명심하시고요. 잘 단기 대응을 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맞춰보도록 하고요. 아직까지 시장 저는 더 크게 빠질 위험이 있다 생각하니까요. 여전히 그 전망 유지하시면서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